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희가 다이빙을 실제로 하는 날이기도 하죠. 이 일주일간 중간고사 준비하고 또 시험 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3강, 4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의 구성에 대해서 지난 해양환경 강론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장비 및 활동 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하는 것은 안전수중 생리학이라고 해서 사실상 저희가 다이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압력과 저희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안전수중 생리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압과 부력, 질소 흡수, 감압병, 비상 대응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 PDLC SCI의 경우는 이제 챕터 3로 이제 수압과 압력, pressure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듣고 있는 이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은 기압이라는 그 물리적인 무게 또는 압력, 누르는 힘을 받고 있고요. 이제 물 안에 갔을 때는 또 다른 압력을 받게 됩니다. 압력이 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압력은 여기 나와 있듯이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눌리거나 아니면 뭔가를 밀거나 여러 가지 그것들이 다 단위 면적에 대한 눌리는 힘 또는 가해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압을 받고 있고 또 물에 들어갔을 수압을 받게 됩니다. 그럼 스쿠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압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절대압은 ATM 표기도 합니다. 이 ATM, 절대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압 더하기 수압이 절대압입니다. 그럼 기압과 수압을 더하면 절대압, 우리 몸에 해당되는 압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표면에서 받는 이 공기의 힘이 1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기체들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이 힘 자체가 1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하면서 이제 수심이 깊어지면 수압은 높아진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압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 총 4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 몸의 압력이 처음에 보일의 법칙은 P 곱하기 V는 K다 라고 해서 온도에 관련해서 진행이 하는 것이고, 이제 달턴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나와 있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는 모두 더해보면 질소나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 모두의 무게를 합하면 결국엔 1이더라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henry의 법칙은 이제 기체 용해도, 어떤 기체가 더 빨리 몸속으로 녹아드냐에 대해서 설명을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가장 크게 우리 몸에 어떤 것을 일으키냐 했을 때 압착입니다. 압착. 이제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할 때 고무 장갑을 끼고 물에 손을 넣어 보셨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무 장갑이 여러분들 손에 착 달라붙어서 여러분들 손이 좀 불편함을 느꼈거나 좀 아팠을 수도 있다. 결국 물에 있는 그 압력이 공기를 밀어내고 고무 장갑이 손에 꽉 달라붙는 이제 보일의 법칙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압착은 귀 또는 얼굴 부분에 있는 부비동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귀는 당연히 고막이고요. 그리고 하강 중에 이퀄라이징을 해야 된다. 천천히 하강해야 된다. 또 달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체들이 몸속에 녹아들기도 하고, 그리고 질소 흡수량이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오래 하면 호흡하는 공기량이 비약격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높아진 그 압력 자체로 인해서 이 공기 자체가 부피가 줄어들어요. 부피가 줄어들면 압축된 공기를 여러분들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녹아든 산소 또는 기체량은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밑에 점점 하강하는 건 괜찮은데 상승할 때 식국도를 지키지 못한다면 흡수됐던 그 압축된 공기가 부피가 다시 원상복귀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골이나 또 다른 좀 연한 조직에 파고들어서 얘들이 부피가 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질소 마취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37m 이상에서 질소가 과다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질소 마취라는 것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질소 마취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취한 것처럼 대응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취한다.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물 안에서 여러분들이 장비를 다 벗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취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압력이 물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 스노클, 스쿠버 다이빙, 심해 다이빙, 심해 잠수정, 이제 각각의 수심이 다르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스노클 같은 경우는 뭐 최대 10m에서 15m 다이빙을 할 거고, 스쿠버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35m까지는 할 거고, 심해 다이빙은 뭐 100m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해 잠수정은 사실 언리미티드죠. 기술력이 좋아지면 끝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근데 이 수심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이제 압력이 이 깊어지는 수심에 따라서 압력 또한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냐? 보일 법칙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 풍선으로 예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처음에 0m 수면에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10m를 내려가면 우리는 EATM이라는 절대압을 받습니다. 근데 왜 EATM이죠? 우린 0m예요. 그럼 왜 1ATM이죠? 1과 2의 차이는 우리가 수압은 10m에서부터 1 수압씩 올라갑니다. 20m면 수압만 얘기했을 때 2수압이겠죠? 2수압. 그러면 0m 같은 경우는 우리가 0수압, 수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1ATM이냐? 결국엔 저희는 기압이라는 걸 받기 때문에 수압과 기압을 더해준다. 10m에서 다이빙 했을 때 원래 수압은 1이지만 기체, 배기 기압이 있기 때문에 1.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결국에는 저희가 EATM이라는 절대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m 다이빙을 했을 때 부피가 2배로 줄어들고, 20m로 다이빙을 했을 때 3ATM이기 때문에 부피가 수면보다 3분의 1이 줄고, 그리고 30m로 들어갔을 때 4분의 1로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냐? 폐가 줄어듭니다. 물론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소폭 감소한다. 그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비동, 비압착, 위, 중위, 치아에도 이제 그 공기층이 있다 보니까 치아에 이제 치아가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경험해서 안 되는 건 뭐 기체색적증, 종격동 기종, 피하기종, 기흉, 기문병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병원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전두동도 있고 부비동도 있고 비강, 여기가 다 뭐냐면 얼굴에 있는 공기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상 이 공기층이 있다면 압력을 받았을 때 줄어들거나 팽창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이 부피가 줄어들거나 하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고막이 있죠. 고막이 저희가 다이빙을 깊게 할수록 이 고막은 안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귀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평형시켜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퀄라이징이라고 합니다. 압력 평형을 저희가 다이빙을 잘 해줘야 다이빙을 할 때 아프지 않게 다이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퀄라이징의 정의는 뭐냐면, 결국엔 이퀄라이징은 압력 평형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굳이 깊게 들어가면 뭐 동등하게 한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 귀에 받는 이 압력을 평형화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평형화시키냐? 이제 파고 들어가면 뭐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발살바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발살바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살바는 코를 잡은 상황에서 바람을 불어주면 귀가 먹먹해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코를 잡고 바람을 한번 불어주면 귀가 먹먹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귀를 하고 이게 고막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람을 불었을 때 코를 잡고 바람이 들어가서 이 고막이 앞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먹먹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수압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고막이 밀리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코를 잡고 바람을 불어주면 다시 평형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 제가 보여드렸죠? 가장 수심 변화 그리고 부피 변화가 많은 것이 0m에서 10m 사이입니다. 이때가 가장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하는 남부대에서는 5m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꽤나 많이 부피의 변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빙을 할 때 제가
바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퀄라이징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코를 잡고 바람을 불어냅니다. 그래서 코를 잡고 흥 하면 바람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멋있도록 보면 코를 잡고 바람을 불면 구비동, 전두동, 귀까지 바람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압착을 느끼는 그 공간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압착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퀄라이징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보자일 때 가장 많이 해야 되고 연습을 많이 해야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고 다이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퀄라이징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다. 내려갈 때까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압력이 변한다. 압력의 변화를 느낄 때 바로 진행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하강 속도 0m에서 30m까지 1초 만에 하면 추락이겠죠? 천천히 내려오면서 압력을 느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퀄라이징을 하시면 됩니다. 선 자세도 있고 있는데 간혹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특히 비염 있으신 분들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빙을 하기 전에 컨디션을 체크를 잘 하고 다이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압런이 가장 중요하고 물론 그럼 반대로 저희가 바닥에 30m일 때 그러면 압력을 풀어줘야 되죠. 압력 천천히 저희가 다이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30m 바닥에서는 4 atm이라는 절대압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공기 자체가 저희 몸에 축적이 돼서 녹아들어요. 근데 그 녹아든 기체가 육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호흡 4번 한 양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서 호흡을 한번 하면 30m에서는 0m에서는 여러분들이 호흡 4번 한 양과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양이 여러분들 몸에 녹아있고 여러분들이 급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 부피가 4배로 갑자기 불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승 시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상승 시 분당 9m의 속도로 상승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분당 9m를 어떻게 아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들이 물 안에서 다이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여기 배경에 보이시는 이 공기방울들이 있어요. 이런 공기방울이 아니라 정말 작은 공기방울 요거 하나를 보면서 따라 올라가면 그게 얼추 분당 9m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절대 급상승을 하시면 안 돼요. 급상승 절대 금물.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고생도 하셨는데 주말에도 다이빙을 오셔야 되죠. 그래서 4월 팀은 저와 함께 만나서 지금 현장에서 같이 또 강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플러스 이제 챙겨야 하실 거 다 잘 챙기시고요.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될 거 수영복, 세면도구, 그리고 수건, 그리고 헤어제가 이게 필요하신 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이런 거 꼭 챙겨주시고요. 8시 50분에 광주 남부대학교 프런트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